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스타덤 신입보안교육 제2강 인벤터 어셈블리의 기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셈블리란 무엇일까요? 아마도 CAD를 처음 배웠다면은 조금 생소한 단어겠죠? 어셈블리가 무슨 뜻이냐면은 영어 단어로 조립이라는 뜻입니다. 어셈블리 모델링이라고 하면 조립품 모델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다양한 조인트, 기어 등의 기구들을 구현할 수 있다. 저희가 저번에 파트 모델링 했잖아요. 그 파트를 서로 조립을 해가지고 뭐 자동차처럼 여러 가지 부품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움직이는 그런 기구들을 구현을 하는 것이 바로 어셈블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셈블리 파일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기초적으로 인벤터의 파일 형식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 말고 뭐 IDW라고 해서 2D 도면이나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부품과 어떤 조립품의 정보를 나타내고 있는 것들은 딱 이 두 가지예요. 조립품과 부품 파일 이렇게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조립품 파일의 확장자는 IAM이라고 하고 부품 파일의 확장자는 IPT라고 하고 있습니다. 인벤터에서는. 자, 어셈블리 파일이 어떻게 돼 있냐? 그러니까 조립품 파일이죠. 조립품 파일이 어떻게 돼 있냐? 하나의 조립품 내부에 이렇게 4개의 여러 가지 부품들이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품들이 서로 조립 관계를 이루면서 어떤 하나의 조립품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이 조립품이 있잖아요. 이 조립품 안에 또 조립품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조금 복잡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하나의 거대한 조립품 안에 하위 조립품이 들어가는 거죠. 하위 작은 조립품이 이렇게 여러 개가 들어가고요. 그 하위 조립품은 여러 개의 파트 파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조립품 파일 내부에 꼭 조립품만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조립품도 들어가고 부품으로서 그러니까 부품이 독립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약간 조금 이해가 안 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인간의 몸을 한번 볼게요. 인간의 몸도 하나의 조립품이죠. 몸통과 다리라는 하위 조립품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근데 또 몸통을 나누면 몸통 근육이 있고요, 심장이 있고, 소화기관, 갈비뼈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부속들이 있겠죠. 그렇게 몸통을 하위 기관으로 나누고 다리도 마찬가지로 허벅지, 종아리, 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떤 몸통 같은 경우는 하나의 작은 시스템이잖아요. 다리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거 약간 억지긴 한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기관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털 같은 것이 대표적으로 그렇지 않나? 머리카락도 약간 이에 속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겨털이라고 한번 넣어봤습니다. 네, 다만 조립품 파일에서 이렇게 부품, 하위 조립품과 부품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어거지로 조금 만들어 본 거고요. 본격적으로 어셈블리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일단은 조금 간단한 걸로 해볼게요. 간단한 걸로 어떤 걸 해볼 거냐면 크랭크 기구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회전 운동을 하면 그걸 직선 운동으로 바꿔주는 이런 크랭크 기구를 한번 저희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가 자동차 같은 복잡한 기계들을 만들 때는 하나의 베이스 스케치에다가 모든 정보를 치수를 때려 넣고 그 부품 그 스케치를 기반으로 또 다른 파트 파일을 생성하고 그 파트 파일 두 개를 링크 시켜가지고 막 스케치 하나 수정하면은 한 뭐 10개부터 시작해서 뭐 많으면 100개까지 스케치만 수정하면 여러 개의 부품들이 치수가 동시에 바뀌는 매개 변수 설계라는 걸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실제로 저희 차는 그렇게 해서 설계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조금 심화 과정이고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초기 때문에 아주 재밌고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부터 만들어 볼까요? 크랭크 기구니까 크랭크 기구는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직선 운동하는 이 부분을 피스톤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샤프트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이죠. 축이 있고요. 이 축과 피스톤을 연결해주는
이 막대기를 커넥팅 로드라고 합니다. 여기 이렇게 있네요. 자, 크랭크 축이 있고요. 아, 그쵸. 크랭크라고 하죠. 네. 크랭크와 커넥팅 로드, 피스톤 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크랭크 축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사실 뭐 대단하게 어렵게 만드실 필요는 없고 그냥 이거 보고 대충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반지름을 설정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기구를 설계할 때요, 이 외부의 껍데기 형상을 보는 게 아니고요, 기구학에서는 이 조인트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실 때 조인트의 위치를 먼저 정해주시고 가야 돼요. 근데 위치를 정해주는 어떤 스케치를 할 때는 구성선으로 그려주면 좋겠죠. 구성선으로 원 하나 그려주시고, 이 조인트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서 직선도 하나 그려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핀, 그러니까 조인트, 핀 형식의 힌지 조인트가 되겠죠. 10으로 직경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10으로 주고 얘가 이제 이 축 같은 경우가 한 20으로 줘볼게요. 20. 이 가운데 메인 크랭크 축의 축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요 크랭크 축하고 커넥팅 로드랑 연결되는 이 핀 부분이 이 지름 십자의 원입니다. 그러면은 이 핀하고 이 핀의 거리가 이제 피스톤의 행정거리의 절반이 되는 건데요. 아무튼 이 직선의 길이가 크랭크의 운동을 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값을 30으로 줘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기구학을 안 배우신 분이 많겠죠, 그쵸? 근데 뭐 배우고 말고를 떠나서 사실 이거는 관심이 있고 없고의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이런 게 있고요. 아무튼 이 거리가 중요하다는 걸 제가 이따가 실험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상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렇게 뭐랄까 오뚜기 형상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저걸 조금 따라해 볼게요. 오뚜기 형상 이런 식으로 한 3mm 정도 띄워주면 되겠죠. 그렇게 하고 아래쪽엔 약간 뚱뚱하게, 오뚜기니까 뚱뚱하게, 이건 얼마나 할까요? 한 10 정도 띄워주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들어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들어갔다 하죠. 근데 저는 이 직선하고 이 호하고 접선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삐죽한 모서리가 생기잖아요. 이 삐죽한 모서리를 없애고 싶으니까 구석 조건에서 접선 한 다음에 얘랑 얘 클릭 하면 어때요? 이렇게 딱 접하죠, 둘이.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위치는 또 어떻게 정해야 되나, 어떻게 구속 조건을 줄지가 또 중요해지는데 저는 이렇게 줘볼게요. 구성선 하나 그어주시고 얘랑 45도, 그리고 길이는 20? 너무 많이 줬죠. 15.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또 이 위치를 구속을 해줘야 되는데 또 구성선 하나 그어주고요. 갑자기 조금 헤매실 수가 있는데 45도? 갑자기 제가 저번에 보여준 것과 많이 다른 방식으로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야 저거 왜 저렇게, 저게 뭐지 도대체 뭔 소리지 하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모양을 결정해주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모양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편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근데 보세요. 여기 막 각도 주고 길이 주고 막 또 각도 주고 이렇게 복잡하잖아요. 근데 이걸 왼쪽에다 또 오른쪽에 또 해야 되면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저번에 가르쳐 드렸던 대로 미러를 이용해서 중심선 클릭해서 적용해서 미러를 한번 만들어 주고요. 여기 끊어져 있으니까 일치를 이용해서 하나 둘 해서 해주시면은 크랭크를 위한 스케치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얘를 이제 크랭크 축을 보시면은 이게 회전할 때
가운데가 비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그쵸? 이 축이 중간에 끊어져 있죠? 크랭크 축은 원래 이렇게 생겼거든요. 왜냐면 얘가 회전을 하면서 커넥팅 로드가 가운데 걸려요. 네. 만약에 축이 이렇게 가운데로 관통하고 있으면 축이 걸리기 때문에 크랭크 축은 원래 가운데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걸 크랭크 부분, 크랭크 납작이 부분, 뭐 수제비처럼 생겼으니까 수제비라고 하겠습니다. 이 수제비 부분을 먼저 돌출시켜서 만들고, 축 부분 만들고, 또 수제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수제비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자, 수제비 만듭니다. 두께는 5로 한번 해볼까요? 여긴 핀 부분이 들어가야 되니까 구멍 뚫어주시고요. 확인. 뿅. 수제비 만들어졌죠? 네, 저는 이 스케치를 계속 우려먹을 거니까 스케치 공유를 눌러서 스케치를 우려먹어줍니다. 자, 한 번 더 클릭해가지고 이번에는 이 출력 부울 같은 경우는 지금 절단으로 돼 있잖아요. 이러면은 구멍이 파지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저희는 이 축 부분 튀어나오게 만들 거기 때문에 부울을 접합으로 해가지고 높이를 방향도 반대로 해가지고 높이는 얼마나 할까요? 한 30? 40 정도 해보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리고 나서 요 수제비를 보시면, 저희가 근데 돌출에 한 번 더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처음 만든 수제비 있잖아요. 여기를 가운데를 채워줘야 될 것 같습니다. 가운데를 채워주시고, 자, 이제 수제비를 하나 더 만들 건데, 수제비랑 수제비 사이의 간격이 20이 되게끔 한번 해볼게요. 그럼 20이 되게끔 하려면 어떻게 하냐? 자, 돌출 누릅니다. 돌출 누르고, 일단 크랭크에는 크랭크 핀이 들어가요. 여기 보이시죠? 커넥팅 로드랑 연결되는 크랭크 핀이 들어가는데, 이 핀을 모델링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공유 스케치로 선언한 그 스케치를 이용해서 프로파일 선택해 주시고, 여기 시작이라고 있어요. 봐봐요.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이 시작 평면이 스케치 평면으로 돼 있어요. 저희가 스케치를 지금 이 초록 색깔 면에다가 그렸잖아요. 그래서 돌출을 시작할 때 이 면에서부터 피처가 튀어나오거든요. 근데 이 평면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시작을 딱 클릭해 주신 다음에 제가 원하는 평면을 하면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제가 방금 이 평면 시작하니까 여기서부터 돌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면에서부터 오른쪽으로 튀어나오길 바라니까 다시 시작 눌러가지고 시작 평면을 여기로 지정해 주시고, 방향을 반대로 해주시고, 부를 접합으로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길이 20으로 해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크랭크핀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수제비 하나 더 만들어야 되죠. 오케이, 수제비 하나 둘 셋 하시고, 시작 평면은 여기 하시고 부울로 바꿔주시고, 부울은 접합 방향 한번 확인해 주세요. 어느 쪽이 맞나? 이쪽이 맞죠? 그래서 확인. 그래서 수제비 2개 만들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 두 면 사이, 안쪽 면 사이의 거리가 20으로 되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검사에 들어가셔서 측정 눌러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면하고 이 면하고 측정하면은 20 딱 맞죠? 자, 나머지 반대쪽 크랭크 축도 만들어줍니다. 돌출, 그래서 프로파일 잡아주시고, 스케치 평면 여기로 하고 40 확인. 아이고, 자, 제가 빨래가, 잠시만요. 다시 재개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크랭크 축을 만들었어요. 이걸 저장을 해줄 건데요. 아무데나 저장하지 마시고 바탕화면에다가, 저는 스타덤 폴더가 있습니다. 스타덤 폴더에 어떤 걸 해볼까요? 참고 자료 아니야. 자, 이 파일을 정리를 잘하는 것이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배포 자료 오케이. 동영상 신입부원 기초교육. 저는 이 기초교육용으로 이 파일을 만들었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요? 인벤터 파일 이렇게 폴더를 정해가지고
부품 1 이름을 크랭크 축으로 딱 정해가지고 파일 저장을 했습니다. 다음 것도 후딱후딱 해볼게요. 다음은 커넥팅 로드를 해줘야 되겠죠. 자, 얘를 켜놓고 할게요. 왜냐면 이 치수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갑자기 저걸 봐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일단은 뭐 커넥팅 로드 대충 이렇게 생겼죠. 어떻게 생겼어요? 커넥팅 로드 보시면은 예, 대충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식. 이렇게 중심선 하나 그어주고 여기도 핀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 홀을 하나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뭐 전 접선이 좋으니까 이렇게 접선 처리를 해줍니다. 자, 이 밑에 부분이 이 밑에 부분에 있는 죄송합니다. 밑에 부분에 있는 핀이 어디에 연결되느냐? 요 크랭크 핀에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딱 클릭을 해주시면은 지름이 10이죠. 그럼 얘도 지름을 10으로 해줘야 돼요. 왜냐면 끼워지니까, 그죠? 이 치수 같은 경우는 20에 그냥 임의로 하고 있습니다. 임의로 대충. 자, 그리고 이 축 길이가 크랭크 로드 길이가 중요한데요. 크랭크 로드의 길이는 반드시 커넥팅 로드죠. 커넥팅 로드의 길이는 여기 이 처음에 그린 이 30 있잖아요. 그러니까 크랭크 축의 중심으로부터 크랭크 핀까지의 거리, 이 길이, 이걸 PCR이라고 할 수 있겠죠. 피치1 반지름. 이 PCR 값의 2배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잠깐만 30 곱하기 2 더하기 여유값으로 한 30 정도 더 주겠습니다. 오케이. 90이 됐죠? 꽤 길어요. 맞나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이렇게 아니에요.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네. 일단 한 50으로 줘볼게요. 뭔가 모양새가 좀 이상하니까 50으로 줘보고 간섭이 없으면 이대로 가고 간섭이 있으면은 수정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여기 이제 피스톤에 연결되는 그 핀의 직경인데 이건 조금 줄여 볼게요. 한 5로 가보겠습니다. 5. 그리고 간격 띄우기는 2 이렇게 하고 각도를 기준으로 한 3 이렇게 주겠습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기 위해서 미러를 이용해서 가운데 미러선 지정해 주시고 적용 하고 일치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얘랑 얘 연결해 줍니다. 됐어요. 근데 이제 이 선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를 이렇게 잘라버리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크랭크 커넥팅 로드를 보시면은 여기 이 핀을 제외하고는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얘를 이 선을 구성선 처리를 하고 선을 그어줍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여기가 잘리면 안 되는 거죠. 잘려도 사실 돌출 설정할 때 돌출에서 프로파일 지정할 때 여기 지정하고 여기 지정하면 되는데 저는 그냥 한 번 클릭으로 지정하고 싶어서 구성선 처리를 한 다음에 따로 이어주는 선을 그었습니다. 마무리 해주시고 돌출을 시켜가지고요. 돌출해서 20이죠. 20. 왜 20이냐?
크랭크 쭉 보시면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20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조금, 그래서 20으로 했더니 모양새가 조금 크랭크 로드라고 하기엔 너무 두꺼워요. 그죠? 그래서 여기를 치수를 아예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여기 근데 왼쪽에 모델 트리에 보시면 돌출 1, 돌출 2, 돌출 3 막 이렇게 나와 있어서 뭐가 크랭크 핀 치수인지 구분이 안 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크랭크 핀을 찾고 싶어. 그러면 이 부품의 끝 있죠? 얘를 드래그해서 위로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럼 뭐야? 갑자기 내가 그렸던 게 다 사라지거든요? 이게 뭐냐면 부품의 끝이라고 해서 지금 시간 여행을 하는 겁니다. 돌출 5 위로 부품의 끝을 올리잖아요. 그럼 돌출 5를 생성하기 전에 시간대로 돌아가요. 그래서 돌출 5가 지금 사라졌죠. 다시 부품의 끝을 돌출 5 아래로 내리면은 돌출 5가 있던 시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씩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또 빨래가. 자, 잠시만요. 자, 제가 돌아왔습니다. 아무튼 이 부품의 끝을 움직여서 시간여행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아무튼 그래서 크랭크 핀이 뭔지 한번 찾아볼게요. 하나 더 하면 어때요? 돌출 3을 딱 없앴더니 크랭크 핀이 사라지죠. 그 말은 뭐냐? 돌출 3이 크랭크 핀이다. 돌출 3 한번 클릭한 다음에 한 번 더 클릭하면 이렇게 이름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크랭크 핀으로 이름을 바꿔주겠습니다. 그럼 크랭크 핀 길이를 한번 수정해 볼게요. 10 이렇게 하면 짧아지겠죠. 다시 시간 여행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저희가 그린 이 수제비 있잖아요. 제가 참 멍청하게도 이거 이름이 크랭크 암이거든요. 자동차 동아리 한다는 사람이 크랭크 암을 까먹어서 수제비라고 하고 자빠졌어? 네, 그렇습니다. 죄송하고요. 이 수제비의 이름은 크랭크 암이다. 반성하는 의미에서 크랭크 암으로 해주겠습니다. 크랭크 암 1. 두 번째는 크랭크 축 1. 수제비 두 번째 크랭크 축 암 2. 크랭크 축 2. 이렇게 해서 피처들이 헷갈리지 않게 이름을 정해주시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나중에 복잡한 모델링을 하다 보면은 저 이거 이름을 일일이 정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프레임 할 때, 프레임은 좀 거의 파이프 이름 하나하나 다 정해주거든요. 하나하나까지는 아니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정해줍니다. 그래서 이 커넥팅 로드의 두께를 10으로 줄여주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했고 저장을 해줄게요. 커넥팅 로드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 시간여행 얘기를 했었잖아요. 여기서 또 하나의 팁이 있습니다. 시간여행 말고 억제라는 기능이 있어요. 예를 들어 크랭크 축 2를 잠시 비활성화하고 싶다 그러면은 우클릭 누른 다음에 피처 억제를 누르시면 이렇게 잠시 비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우클릭 눌러서 피처 억제 해제를 하시면 다시 나타납니다. 이게 잠깐 안 보이게 하는 게 아니고 아예 이 프로그램 내에서 이 부품이 없는 것처럼 비활성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 존재 자체를. 그래서 가시성과는 차이가 있다. 가시성은 실제로 존재하지만 눈으로만 안 보이게끔 하는 거고 얘는 실제로 없애주는 기능입니다. 일시적으로. 그 점을 구분을 잘 하셔야 된다. 마지막으로 피스톤을 해주면 되겠죠. 자, 피스톤 만들어 보겠습니다. 피스톤 2D 스케치 시작해서 먼저 피스톤 헤드 부분을 만들어 줄게요. 위에서 봤을 때 피스톤 헤드는 동그랄 헤드 말고 옆에서, 자, 스케치 순서가 좀 중요하죠. 저희는 커넥팅 로드의 실수가 먼저 정해졌기 때문에 헤드가 아니라 옆에서 본 이 옆모습을 먼저 그려주겠습니다. 핀 직경. 자, 이 보시면은 피스톤의 여기 핀 부분하고 커넥팅 로드의 핀 부분이 서로 이 핀으로 끼워져 가지고 조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개, 이 피스톤의 구멍 직경하고 이 커넥팅 로드의 핀 직경하고 똑같아야 됩니다. 근데 핀을 제가 안 그렸네요. 핀을 한번 그려볼까요? 커넥팅 로드에 핀을 달지 피스톤에 핀을 달지. 피스톤 핀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피스톤에다 핀을 달겠습니다. 직경이 기억이 안 나. 핀 직경이 기억 안 나. 그러면 다시
커넥팅 로드 파일 열어서 검사 눌러서 측정해서 핀 직경 재보는 거예요. 5mm죠? 갑니다. 5mm 해주시고, 자, 피스톤을 모양을 보시면은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어요. 뭐 여러가지 디테일적인 부분이 있지만 다 무시하고 저는 그냥 네모나게 그리겠습니다. 네모나게. 왜냐? 난 네모난 게 좋으니까. 자, 이 중심점하고 중심선 클릭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피스톤 모양 잡아주시면 되겠죠? 피스톤 직경은 얼마나 할까요? 헤드 부분 직경이 한 20은 돼야지 20은 돼야지 조금 피스톤 같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뭐 대충 해줄게요. 15 5 하면은 이렇게 피스톤 모양이 대충 나왔습니다. 그 중심선을 이거를 실선 처리해 줄게요. 왜냐, 회전을 조금 써보고 싶거든요. 회전 실선 처리를 해주시고, 아니다, 얘는 점선 처리, 얘는 구성선. 점선은 정식 명칭이 아니야. 구성선이야. 네, 구성선 처리를 해주시고, 얘는 대충 그어주신 다음에 구속 조건에 동일선상 구속 조건에서 얘랑 동일선상 딱 놔주시면 이렇게 되죠. 안돼, 이렇게 하면 안돼. 자, 뒤로 가기 눌러가지고, 자, 얘 실선 처리하고요. 여기 가운데를 절단하도록 선을 연장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고, 여기 보시면은 피스톤 옆에 보시면은 요 오일 실이 조립되기 위한 홈이 파져 있거든요. 이 홈도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홈을 네모난 프로파일러도 만들어 보고 동그란 프로파일러도 만들어 보고 하겠습니다. 저는 딱 동그란 거 하나, 네모난 거 하나씩 만들겠습니다. 호로 이번에 해볼까요? 호. 자, 치수 몇 mm로 할까요? 1mm. 깊이는 1mm. 얘는 반지름 0.5. 0.5 이렇게. 아니 너무 좀 작은 것 같아. 그죠? 1 2 밑에도 비슷한 크기 1. 왜 이렇게 한 거냐면 이게 딱 넣어보면은 둘이 똑같거든요. 그죠? 크기가 똑같아요. 위치를 정해줘야겠죠? 여기 위에 간격을 3. 너랑 너의 간격을 2 해주시면 됐습니다. 자, 이제 또 이 스케치를 공유해가지고 우려먹을 거예요. 자, 뭐부터 할 거냐? 뭐부터 할까요? 그리고 스케치를 조금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피스톤이 사실 소개가 비어 있거든요. 왜냐면 핀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비어 있습니다. 이런 식. 피스톤 벽의 두께를 2. 피스톤 끝부분 두께도 2 이렇게 해주시고 확인 눌러서, 이제 피스톤이면 동그랗잖아요. 동그란 피스톤이니까 이걸 먼저 만들어 볼게요. 회전을 눌러서 프로파일 선택하고 중심축을 딱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어때요? 조금 이 오일 홈이 조금 크지만 그래도 비슷한 형상이죠. 좀 더 모양이 비슷하게 바꿔줄게요. 1 0.5 0.5 이렇게 해서 뿅 해주시면 그나마 조금 비슷해졌죠. 저는 아까 그 스케치 다시 한번 쓸 거기 때문에 스케치 공유해줍니다. 스케치 공유해서 이제 크랭크 피스톤 핀을 또 다시 돌출시켜 줄 거예요. 자, 이 프로파일을 돌출시켜주면 되겠죠. 이 대칭 누르신 다음에, 대칭 누르면 양쪽으로 튀어나오거든요. 관통을 눌러보세요. 관통을 누르면은 이 끝에 닿는 면까지 자동으로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확인 눌러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어때요? 됐죠? 그리고 여기 스커트라고 해서 여기 스커트라고 하나 보통? 어디서 스커트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이런 모양이 조금 있는데 이거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싶어요? 하고 싶으면 한번 해봐.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저 모양 만드는 방법 알려줄게요. 제가 못해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일단 밑에를 좀 확장을 시켜주세요. 얼마나 하냐? 얼마나 할까요? 10? 확장을 시키면 모양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데 지금 핀이 저희 눈에 보기에 이것도 잘 티가 안 나죠 지금. 티 안 나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구멍을 좀 뚫어주겠습니다. 이 핀을 중공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리 그 공유 스케치 있잖아요. 공유 스케치에다가 원을 하나 더 뚫어가지고 간격 띄우기를 1 그래서 마무리 해주시고 돌출을 하나 더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그 중간에다 뚫은 그 프로파일 선택한 다음에 부를 절단으로 해가지고 요 대칭으로 해가지고 전체 관통으로 해주시면 이렇게 딱 구멍이 뚫리죠. 핀 위치가 어디인지 딱 보이죠. 여기 스커트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 오른쪽에서 봤을 때 약간 이런 식으로 깎여져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스케치를 또 다시 합니다. 이 중심의 요 가로 평면을 봐야 되는데 원점에 마침 딱 YZ 평면이 저희가 쓰기에 적합할 것 같아요. 형상 투영을 눌러서 기존에 있던 이 피스톤의 형상을 먼저 스케치로 그려줄 겁니다. 뭐 이렇게 프로파일을 선택해서 자동으로 잡히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그래픽 슬라이스로 제가 스케치한 걸 딱 잘라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저는 좀 수동을 좋아해요. 스케치 같은 거 할 때 헷갈리는 걸 싫어해가지고 다 지우고 근데 이거 형상 투영한 선들은 지우려고 해도 안 지워지거든요. 그래서 우클릭 전체 드래그 한 다음에 우클릭 눌러서 구속 조건 삭제 해서 구속 조건 삭제를 해서 일반 직선으로 만들어 놔야 얘네가 삭제가 됩니다. 네, 자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형상 투영을 이용할 건데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끝점만 형상 투영을 할 거예요. 이게 둥그란 라운드 곡선이라서 안 되네요. 그러면 위에 끝에 선분하고 아래 끝에 선분만 투영을 한 다음에 뷰로 그래픽 슬라이스 해서 이렇게 이 선을 연결해 가지고 이 전체 루프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그래픽 슬라이스 기능 중요한 거니까 잘 이용을 해보세요. 그리고 대충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둥그렇게 깎여져 있는데 둥그렇게 깎여져 있기 때문에 뭐 여러가지 호로 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럼 둘 다 한번 해볼게요. 자 왼쪽은 호로 깎고 오른쪽은 스플라인이라는 걸 한번 써보겠습니다. 스플라인이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제어꼭지점하고 보관이 있는데요. 제어꼭지점은 이렇게 한번 눌러보시면 내가 점을 찍는 곳에 이 접선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접선을 그려서 그 접선에 접하는 어떤 자유곡선을 만드는 게 스플라인 제어꼭지점 모드고요. 스플라인 보관은 내가 찍는 점에 스플라인이 지나갑니다. 아무래도 이 보관 스플라인이 좀 더 직관적이에요. 내가 원하는 선을 그릴 때 이게 조금 더 그리기가 쉽습니다. 전 대충 뭐 이런 식으로 점 찍어서 작성해 주겠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그리고 이 점을 나중에 이렇게 드래그해서 옮길 수도 있어요. 굳이 뭐 이거는 치수가 정확하게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 구속은 하지 말고 대충 제가 모양을 보기에 이쁘면은 이렇게 하고 스탑을 하겠습니다. 마무리해서 돌출을 한번 해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이 부분 절단해야 되죠. 절단을 한 다음에 양쪽 앞뒤 관통 확인해 주시면 어때요? 이 왼쪽에 깎은 건 호로 깎은 거고 오른쪽은 스플라인으로 깎은 거예요. 스플라인이 아무래도 조금 모양이 불규칙하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모양을 스플라인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아주 복잡한 모양도 스플라인으로 할 수가 있다. 뭐 저 짝짝이긴 한데 그냥 이대로 쓰죠.
적용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피스톤 이름으로 저장을 했어요. 자, 네. 조립품 파일을 이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조립품 스탠다드 밀리미터 스탠다드 밀리미터 IAM을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미터법 조립품이고요. 일단 먼저 저장을 한번 시작하고 해볼게요. 이름 뭘로 하냐면 피스톤 크랭크 기구라고 하겠습니다. 피스톤 크랭크 기구를 저는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 저희가 아까 부품 열심히 만들어 놨죠. 그거를 불러와야 돼요. 자, 그러면 부품을 불러와 보겠습니다. 배치를 누르고요. 크랭크 축을 불러오겠습니다. 열기 눌러서 원하는 만큼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여러 개 배치할 수 있고요. 우클릭 눌러서 확인합니다. 전 하나만 쓸 거니까 나머지 지워주시고 모델 트리를 한번 볼게요. 모델 트리 자체의 원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점은 피스톤 크랭크 기구 조립품 파일의 원점이고요. 크랭크 축의 이 폴더를 열어보시면은 크랭크 축 자체에도 원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점이 두 개가 있죠. 지금 조립품 원점, 크랭크 축 원점. 이 두 가지를 잘 이용해서 이 크랭크 축의 위치를 정확하게 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축을 고정을 할 건데요. 이걸 가시성을 한번 켜볼게요. 이게 지금 원점의 좌표 평면들과 좌표 축들입니다. 저는 이 좌표 축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 크랭크 축과 일치를 시키겠습니다. 적용 눌러주시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회전이 가능하고 앞뒤로는 움직이지만 이렇게 봤을 때 이 중심이 가만히 있죠. 이런 식으로 구속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품의 중심점을 이 조립품 원점의 중심점과 일치시키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 아이고, 뭘 잘못 눌렀네요. 가시성 해주고 주 화면 표시, 주를 없애고 싶어. 주 없애줘. 오케이. 크랭크 축의 원점을, 중심점을 한번 찍어보면은 지금 눈에 안 보이죠? 눈에 안 보이는 게 뷰를 한번 바꿔보세요. 중심점이 어딨니? 부품 파일 한번 열어볼게요. 중심점이 지금 피처 안에 있어요. 피처 내부에 있어요. 그죠? 피처 내부에 있어요. 이러면은 제가 원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 중심, 이 축의 중심과 이 평면 사이의 중심에 점이 딱 찍히게끔 만들어 볼 거예요. 자, 뷰를 눌러서 일단 모서리로 음영 처리해 주신 다음에 자, 3D 모형에 가서 평면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옆평면을 선택을 하면 중간 평면이 생겨요. 그리고 나서 이 크랭크 축과 일치하는 축을 만들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있는 걸 쓸 수도 있는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하면 어때요? 축이 하나 만들어졌죠? 아니면은 여기 축 보면 X, Y, Z축이 있는데 지금 Z축이 딱 일치해요. 그래서 Z축을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만들어도 되고 이용하셔도 됩니다. 점을 클릭한 다음에 평면 클릭하고 축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 평면과 축이 만나는 그 교점에 점이 찍히게 됩니다. 저는 이 조립품에서 이 조립품 좌표 원점과 크랭크 축의 중심점, 얘네 둘을 일치시킬 거예요. 메이트로 점 클릭하면 확인 하면 이렇게 돌아가는데 옆으로는 안 움직이고 회전만 가능한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쵸. 네, 일단 이렇게 놔두고 다음 부품을 배치해 볼게요. 크랭크 축 했으니까 커넥팅 로드 배치해야겠죠? 커넥팅 로드 확인. 자,
자, 커넥팅 로드를 이 핀 부분 클릭하고 핀 부분 클릭하면 핀 부분이 싹 끼워집니다. 근데 옆으로 빠지죠. 옆으로 안 빠지게끔 이 면하고 이 면을 클릭해서 이렇게 붙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면 중심이 안 맞잖아요. 이 중심 맞추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측정을 해보니까 요 틈새 거리가 10이고요. 이 크랭크 로드, 커넥팅 로드 두께가 7인데 이렇게 간격이 있을 때 맞추는 방법, 커넥팅 로드 파일을 열어서 평면 누른 다음에 이쪽 평면 클릭해 주시면 중간 평면 생겨요. 자, 크랭크 피스톤 기구 들어가서 조립 들어가서 구속 조건에 이 중간 평면 클릭 적용해 주시면은 이렇게 조립이 됩니다. 자, 근데 가끔씩 조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자, 아까랑 똑같이 해볼게요. 이 평면 클릭했는데 안 돼요. 제가 뭐 건드렸을까요? 자,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 축하고 이 축을 구속을 해놨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앞뒤로는 빠지는데 이 커넥팅 로드 자체를 이런 식으로 회전시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회전시키는 거는 모든 구속 조건을 무시하고 회전시키는 자유 회전이라는 기능 때문에 지금 회전시키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해놓고 조금만 움직이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요. 그죠? 그래서 구속 조건 한번 줘볼게요. 이 면에 보시면은 화살표 보이죠? 이게 법선 벡터의 방향이거든요. 법선 벡터의 방향이 지금 왼쪽을 보고 있어요. 이 중간 평면 같은 경우는 법선 벡터의 방향이 제가 잘못 말했네요. 크랭크 축의 중간 평면은 법선 벡터가 오른쪽을 보고 있어요. 커넥팅 로드의 이 중간 평면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을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솔루션을 보면 메이트죠. 그림이 나와 있듯이 화살표의 방향이 두 개가 반대입니다. 그 말은 뭐냐? 이 화살표하고 서로 마주보게끔 둘이 구속을 시킨다는 의미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커넥팅 로드를 제 눈에 보이는 제 시점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이나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 핀이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방향하고 이 방향이 일치하게끔 구속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플러시 보시면 법선 벡터의 방향이 같죠? 플러시를 체크하신 다음에 이 평면과 이 평면을 체크해 주시면 이렇게 이 두 개가 메이트가 되면서 플러시가 되면서 이렇게 중간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죠. 대충 이제 좀 피스톤 느낌이 나죠. 다음은 피스톤을 배치해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피스톤이 이게 상당히 큰데 뭐냐면 제가 이미 이거를 다 촬영해 놨다가 지금 촬영 잘 되고 있죠? 촬영해 놨다가 실수로 중간에 뭐가 녹화가 끊겼나봐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거든요. 아까 저희가 처음에 설계한 대로 이걸 하니까 피스톤이 너무 작아서 뭔가 안 맞더라고요. 뭐랄까, 이게 원래 20이었나? 그렇잖아요. 20이었나? 뭐 여기 15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그죠? 여기가 5였나? 많이 이렇게 생겼어요, 피스톤이. 근데 얘를 이렇게 만들면 보세요. 한번 구속해 볼게요. 이 핀 연결해 볼게요. 이 핀하고 이 핀 연결한 다음에 보면은 간섭이 생겨요. 그죠? 이게 근데 막 움직여 보고 싶은데 돌아가서 힘들면은 고정하고 싶은 부품 클릭한 다음에 우클릭 눌러서 고정을 눌러주시면은 고정되거든요.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죠. 보면은 뭔가 좀 어정쩡해요. 그죠? 이게 공간이 너무 없어요. 그죠? 피스톤이 더 커야 된다. 열기 눌러서 회전 들어가서 스케치. 그래서 이게 얼마였지? 30이었나? 50? 15. 크기를 키워준다. 그리고 옆에 이 파먹는 부분 있잖아요. 파먹는 부분도 잘 모델링을 해줘야겠죠. 뷰를 눌러서 그래픽 슬라이스로 해서 편하게 보고요. 뭐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해줍니다. 마무리. 그러면은 피스톤 모양이 나오고요.
조립품 파일을 수정하면은 이 본체 조립품 아니죠, 파트 파일을 수정하면 조립품에도 그게 반영이 됩니다. 다시 들어가서 중간 평면을 한번 켜줄게요. 얘는 저희가 중간 평면 안 그려도 되고 원점 평면 중에 중간 평면이 있어요. 왜냐, 가운데다 그렸기 때문에. 자, 중간 평면 두 개 생겼죠. 구속 조건으로 이 평면 클릭 적용해 주시면은 이렇게 피스톤이 생깁니다. 아까 얘를 고정시켜 놨잖아요. 커넥팅 로드 고정 풀어주고 한번 돌려보세요. 뭐 어때요? 뭐 자동차 피스톤처럼 돌아가진 않죠. 지금 구속을 좀 더 줘야 돼요. 피스톤이 지금 이렇게 봤을 때 피스톤이 막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잖아요. 원래 피스톤은 위아래로만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한쪽 방향만 보고. 그래서 그걸 구속을 시켜줄 겁니다. 구속 조건 눌러서 실린더, 이 피스톤의 실린더 부분, 그러니까 원통형 부분 클릭해 주시고, 이거는 축을 먼저 설정을 해야 되는데 어느 축을 기준으로 이 실린더가 피스톤이 움직일지를 정해줘야 돼요. 좌표 원점 중에 정면도 이렇게 봤을 때 Y축이 딱 위로 가죠. 얘를 가시성 켜준 다음에 Y축과 이 실린더가 항상 일치하도록 구속을 해주겠습니다. 일단 쓸데없는 평면 다 끌게요. 자, 커넥팅 로드도 들어가서 꺼주고, 뭐지? 어딨지? 이거 뭐 중심 평면 이거 뭐지? 작업점에 먹혔구나. 이렇게 가끔씩 여기 모델 틀이 안 보이는 애들이 있는데 이 작업 평면과 작업 축을 가지고 작업 점을 만들면 얘네가 이 종속 피처가 돼서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주의를 해주세요. 이렇게 뭐 아직 구속 안 했는데 잘 돌아가네요. 이거 우연이었고요. 자, 구속 조건 눌러서 이 축은 이 Y축 같은 경우에는 파트에 종속된 축이 아니고 이 조립품 파일 자체, 그러니까 이 공간 자체에 있는 좌표축이에요. 그래서 크랭크 축이 돌아가도 안 돌아가죠, 얘는. 이런 애들을 그 구속 조건을 위한 어떤 레퍼런스로 삼아야 됩니다. 이 Y축 선택해주고요. 그리고 실린더 부분 선택해줍니다. 적용 눌러주시면 이게 손을 한번 돌려보세요. 어때요? 우리가 아는 피스톤처럼 돌아가죠? 자, 정면도로 보시고 이렇게 돌려보면 어때요? 위아래로만 딱 움직입니다. 근데 이걸 손으로만 돌리니까 조금 짜쳐요. 그죠? 그리고 맞다. 이것도 얘기 안 해줬는데 이거 커넥팅 로드 지금 길이 제가 수정한 겁니다. 이게 원래 50이었을 거예요. 50으로 하니까 이게 지금 간섭 나잖아요. 그죠? 간섭은 안 나네. 이게 막 되게 아무튼 불안하잖아요. 닿을 것 같고. 그래서 길이를 좀 넉넉하게 주시는 게 좋습니다. 커넥팅 로드 70 정도 한번 해볼게요. 뭐 한번 조금씩 테스트 해보세요. 적당한 길이를 찾아가면 됩니다. 이것도 좀 짧아. 이거 짧아. 100은 줘야겠는데. 약간 그 할머니들 음식할 때 계량컵 안 쓰고 대충 때려 넣는 것처럼 설계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설계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약간 기능만 배워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고, 자, 이걸 손으로 돌리니까 좀 짜친단 말이죠. 자동으로 돌리고 싶어요. 자동으로 돌리려면 어떻게 하느냐, 구속 조건을 누릅니다. 구속 조건을 누르고 우리는 얘를 돌려야 되잖아요. 근데 역으로 얘를 못 돌리게끔 구속 조건을 줄 거예요. 어떻게 하냐, 커넥팅 로드 크랭크 축 있잖아요. 크랭크 축을 우리가 돌릴 건데 크랭크 축을 돌리기 위해서 어떤 기준으로 삼을 평면을 하나 찍어줍니다. 그리고 이 조립품 자체에 있는 좌표계를 이용해서 조립품 자체에 있는 좌표계 중에 YZ 평면을 선택을 해서 이 유형을 각도로 선택해 주시고 지정 각도로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0도로 해놨기 때문에 두 평면이 정렬이 되거든요. 각도가. 이걸 45도로 한번 해보세요. 45도 되죠. 뭐 90도로 해보세요. 90도 되죠. 이거를 1도씩 연속으로 하면은 회전이 되겠죠. 저는 일단 0으로 준 다음에 확인을 누릅니다. 자, 우리가 방금 뭐야, 어디 갔지? 어디 갔어? 제가 취소 눌러버렸나봐요. 다시 해볼게요.
자, 옆평면 하고 옆평면 각도 구속 조건에서 0도 누른 다음에 적용. 확인해서 지금 구속 조건 들어갔기 때문에 얘가 안 돌아가요. 자, 구속 조건을 수정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 관계에 보시면 제가 넣은 모든 구속 조건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고 싶은 거는 크랭크 축에다가 적용한 구속 조건만 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많이 나오는 데서 제가 원하는 거 딱 하나를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크랭크 축에 플러스를 누르면은 크랭크 축에다가 넣은 구속 조건만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마지막에 각도 넣었죠? 이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름을 바꿀게요. 드라이브 각도. 왜 이렇게 바꿀 거냐? 저희가 드라이브라는 기능을 한번 써볼 거예요. 이 각도 있잖아요. 이 각도를 1도, 그러니까 좀 넉넉히 20도, 뭐 30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돌려볼 건데, 네, 그러니까 이 각도의 값을 바꿔가지고는 이 각도의 값을 연속적으로 바꾸면 그게 회전이잖아요. 그래서 이 각도를 구속 조건으로 준 겁니다. 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드라이브 각도에다 우클릭 누른 다음에 드라이브 눌러보세요. 그리고 시작을 0으로 하고 끝을 360 하고 재생 눌러보세요. 하면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360도 돌면 끝나요. 근데 연속으로도 돌리고 싶잖아요. 그럼 반복에다가 1UL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한 번만 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걸 10으로 하면은 10을 하고 다 뒤로 당긴 다음에 하면은 이렇게 하나, 지금 한 바퀴 돌았죠? 두 바퀴째 돌고 있죠? 둘. 좀 빨리 돌리고 싶다. 난 좀 빨리 돌리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 값을 증분값이라고 해가지고 1이 뭐냐면 0에서부터 360도까지 1의 간격으로 각도를 바꾼다.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를 3으로 하면 3배 빨라지겠죠? 보이시죠? 빨라진 거. 더 빨리 해볼까요? 10.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일종의 뭐 시뮬레이션이라고까지 하긴 뭐하지만 대략적인 기구학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하는 게 어셈블리. 녹화 잘 되고 있나요? 녹화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어셈블리의 기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근데 사실 이게 이렇게 조립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정말 어려운 게 이렇게 지금 파트가 3개잖아요. 이 파트가 서로 잘 호환이 되게끔 설계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3개의 부품을 다 따로 설계했지만은 나중에는 어떤 베이스가 되는 파트 파일을 하나 만든 다음에 거기에다가 스케치를 그립니다. 스케치를 그려서 치수 같은 것들을 다 정해요. 그러니까 이 3개의 부품의 치수를 한 번에 그 스케치에 다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스케치에는 이 3D 모델링을 하지 않고 치수만 기입해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스케치 파일, 그러니까 새로 또 부품 파일을 만들어요. 예를 들어 피스톤이라는 이름으로 파일을 만들고 커넥팅 로드라는 이름으로 파일을 만들어요. 거기서 모델링을 한 다음에 그 치수를, 그러니까 이 피스톤 파일의 치수를 맨 처음에 그린 베이스 스케치에 있는 치수 값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링크를 해서 베이스 스케치에 있는 치수 값을 바꾸면은 피스톤의 치수가 자동으로 바뀌게끔 그렇게 설계를 할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피스톤의 치수를 바꿨을 때 커넥팅 로드랑 이 크랭크 암의 치수도 같이 바뀌어야지 이게 호환성이 잘 되거든요. 예를 들어 피스톤이 막 엄청 커졌어요. 그러면은 커넥팅 로드랑 이 크랭크 축도 같이 커져야지 이게 호환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피스톤 부품을 치수를 바꿨어요. 그럼 얘네 둘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럼 또 이거 파일 열어가지고 또 바꾸고 또 이거 파일 열어가지고 또 바꿔야 돼요. 이거 부품 하나 바꿨기 때문에 너무 힘들잖아요. 나중에 부품이 100개가 만약에 연관이 되어 있으면은 치수 하나 바꾸려고 부품 100개 들어가서 일일이 다 치수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죠.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이 이 링크, 매개 변수 링크 기능인데 이것은 저도 최근에 도입했습니다. 저도 한 2달 전에 도입한 거고, 매개 변수 설계는 저는 솔직히 이거 쓸 줄 안다 하면 설계 좀 친다
이 자동화 설계를 어느 정도 할 줄 아는 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급 과정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만약에 그리고 지금 드라이버 각도를 넣었는데 이게 지금 안 움직이잖아요. 구속 조건 들어가 있어서. 근데 내가 한번 돌려보고 싶으면 삭제하지 마시고 우클릭 누른 다음에 억제를 하세요. 억제를 하면은 잠깐 비활성화 됩니다. 이거 억제 해제하면은 또 다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억제라는 것도 이 조립품에서는 잘 이용을 해주셔야 돼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이걸 해보고 이거 신기한데? 이거 내가 머릿속에 생각했던 어떤 기계들을 인벤토로 다 구현해 볼 수 있겠다 이러면 구체적으로 내가 설계를 한번 해볼 수 있겠는데? 재밌겠는데? 하는 생각이 드신다. 그럼 당신은 설계가 맞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무 생각도 안 든다. 그리고 뭔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말이 복잡해? 당신은 설계가 안 맞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고 그래도 스타덤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저는 다 재밌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여러 가지 찍먹을 해보시죠. 일단 인벤터 기초는 여기까지였습니다. 2강 종료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파일은 카페에다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별 인사를 했는데 다시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정말 실전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들을 하나 얘기를 안 해줬어요. 일단 저장을 해보시고 이거를 다 닫아보세요. 아까 우리가 이거 파일들 저장했잖아요. 거기로 다시 들어갑니다. 바탕화면. 아까 어디에 저장을 했냐? 저는 스타덤 폴더에 저장을 했는데요. 스타덤 폴더에 배포자료, 동영상, 기초교육, 2강, 인벤토 파일 여기에다 해놨는데 자, 크랭크 축을 좀 바꾸고 싶어요. 피스톤을 좀 바꾸고 싶어요. 어떻게 바꿀 거냐? 목깎기를 좀 해볼 거예요. 목깎기를 좀 크게 해볼 거예요. 한 10? 아니요, 5. 목깎기 여기도 넣어보고 여기도 넣어보고 뭐 아무데나 막 다 집어넣어. 확인. 목깎기 말고 딴 거 해보자. 딴 거. 뭐 되는 게 없네요 갑자기. 자, 조금 형상을 바꿔서 자, 피스톤에다가 이런 걸 하나 그려서 이렇게 그려볼 거예요. 수직 넣고 마무리 해서 회전 눌러가지고 이거 누르고 이거 눌러서 확인. 그래서 동글동글 데오드란트 뭐지? 이거 데오드란트 롤온 이것처럼 생긴 피스톤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이렇게 만들었죠. 근데 조금 이름이 생긴 게 좀 귀여워. 저장을 하고 이름을 바꿔 보겠습니다. 일단 자, 이렇게 파일을 수정을 하고 피스톤 크랭크 기구에 들어가면은 조립품 지금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하면 이해하세요. 그러면 잘 적용이 됐어요. 문제 없죠? 저장해 주시고. 근데 피스톤을 지금 귀엽게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피스톤 이름을 귀요미 피스톤을 바꿔보겠습니다. 귀요미 피스톤, 일명 피스톤 이렇게 바꿨어요. 그럼 피스톤 크랭크 기구에 들어가면 이렇게 나와요. 파일 이름 피스톤 IPT. 해석되지 않은 참조. 이게 뭐냐면 제가 피스톤 크랭크 기구라는 어셈블리 파일에다가 piston.ipt라는 파일을 이용해서 어셈블리를 만들었는데 내가 지금 얘를 열려고 보니까 그 피스톤 파일을 찾아야 되는데 피스톤 파일이 여기 없어요. 이름 바꿨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름 바꿔가지고 얘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스톤 IPT 어디 있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얘를 지정을 해주면은 열기 눌러주시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로드가 되는데 자, 여기서 열기 한 다음에
다시 어셈블리 파일 열으면 피스톤 파일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는데 건너뛰기 누른다. 피스톤 없어져요. 그럼. 근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저장을 했어. 뭐지? 나 피스톤 잃어버려가지고 어쩔 수 없네. 이 상태로 저장을 했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피스톤 다시 찾았어. 아, 이게 그 피스톤이었구나. 그래서 이걸 다시 연결을 하고 싶은데 닫은 다음에 내가 아까 그 링크 안 된 상태로 저장을 한번 했잖아요. 뭐야? 네, 그러면 귀요미 피스톤, 일명 피스톤 동일한 파일을 이렇게 지정을 해준 다음에 열기 눌러주시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로드 됩니다. 그리고 저장을 한번 해주세요. 제대로 지정을 했으면 저장 한번 해주세요. 근데 한 번 더 해볼게요. 한 번 더 꼬아가지고, 자, 앙스톤으로 해보겠습니다. 앙스톤. 피스톤 크랭크 기구 다시 누르면은 얘 못 찾죠. 건너뛰기 눌러봐요. 건너뛰기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나중에 여기 들어와서 다시 이렇게 링크할 방법을 찾았는데 링크하는 방법 모르겠어. 우클릭 누릅니다. 그래서 파일 위치 열기 아닌가? 편집. 파일 해석. 파일 해석 이렇게 누르면은 다시 아까 그 못 찾았던 걔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앙스톤이죠? 열기 눌러주시면 이렇게 다시 로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어셈블리 파일을 그러니까 어셈블리를 잘 하려면요, 처음에 이렇게 어셈블리를 만들고 나서 그 파트의 경로, 저장된 경로를 바꾸거나 파일의 이름을 바꾸면 인벤터가 인식을 못해요. 이거는 솔리드웍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셈블리 파일 같은 경우는 각각의 조립품 파일들을 초기에, 그러니까 내가 조립품 파일 만들기 전에 미리 적절한 위치에 저장을 해두고 적절한 이름을 매겨두고 이름 관리, 경로 관리를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고요. 모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